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2층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행복을 꿈꿨죠. 그런데 그날 지하 세입자가 건넨 한 장의 쪽지가 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은 제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두 분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떠나신 후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죠. 2층 집은 오래되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이 집에 마음이 갔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첫인상이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습니다. 아내는 저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힘겹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녀가 아주 어릴 때 떠나셨다고만 했죠.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제 부모님의 집을 리모델링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녀의 열정에 금방 설득되었죠. 그녀의 센스로 낡은 집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밝은 색의 벽지와 현대적인 가구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보, 이 집 정말 좋아요.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아내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 일을 하며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죠. 문제는 결혼 3년 차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조심스럽게 지하방에 새를 놓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따뜻한 마음씨는 언제나 저를 감동시켰고 몇 번의 대화 끝에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온라인에 광고를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여러 문의가 왔고 그중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람은 27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조용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깔끔한 차림새에 예의 바른 태도, 무엇보다 아내가 그의 성실함을 높이 샀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는 그날부터 우리 집 지하방의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조용한 세입자였어요.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하지만 4개월쯤 지났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변함없었죠.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취했고 세입자는 미안한 목소리로 상황이 좀 어려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그 다음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치 월세가 밀렸고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전과 비슷했어요. 구직 활동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렵다는 것,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 아내는 저보다 더 관대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조금 더 기다려주자고 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죠. 그렇게 2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 세입자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세입자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를 나누고 지나칠 테지만 그날따라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를 마주했습니다. 아마도 밀린 월세에 관한 이야기겠거니 싶었죠.
물론이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나 그가 꺼낸 말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장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그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많이 죄송해요. 하지만 이걸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그것은 한 장의 메모지였습니다. 그 위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본 적 없는 낯선 주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세입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매일 집에 있다 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의 말에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모님이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입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출근하고 나면 가끔 낯선 남자가 집에 와요. 처음엔 친척이나 지인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충격받은 저를 보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사모님이 보고 싶었다며 안고 난리가 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그것도 아이까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 질문에 세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며칠 전에 왔다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현관 우편함에 꽂아두고 갔어요. 제가 그걸 봤죠. 분명 사모님을 위한 것이었을 텐데. 사장님께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낯선 주소, 낯선 상황,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건가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 남자와 사모님이 껴안던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 아내의 사랑스러운 미소, 우리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단 말인가요? 이 주소는 아마 그 남자의 집일 거예요.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세요. 세입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라. 지금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주소가 적힌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들통날 테고 아직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출근한다고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발길을 돌려 쪽지에 적힌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적힌 호수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어쩌면 제 결혼 생활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은 어딘가 친숙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이 내 아내와 바람 피우나요? 라고 물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는 아내였습니다. 남자의 뒤로 아내가 나타났고 그 옆에는 정말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우리의 말이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 남자의 집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어린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말을 꺼내려는 찰나 그 남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화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매제, 지금 뭘 오해하는 거예요? 나 수연이 오빠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이. 오빠요? 오빠라고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많이 놀랐죠?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그 남자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오빠예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항상 혼자라고.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와 그녀의 오빠라는 남자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혼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녀는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오빠가 말을 이어 이혼 후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그러면서 그와 아내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했습니다. 양가 모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아내는 어머니가 내 아빠와 오빠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분노와 원망만 가득했고 사진조차 모두 버려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와 여동생은 이제 없다고만 하셨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모든 게 어른들의 감정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1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도 아버지나 오빠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내의 오빠가 자신이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로 계속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하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오빠가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고 아내가 저와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달 전에 오빠가 먼저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번 만났고 20년의 공백을 메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내는 저에게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먼저 자신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오빠와 조카도 함께. 저는 멍한 상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아내의 표정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주소를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세입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폭로가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달았고 세입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아내와 오빠가 만나는 것을 보았고 어린아이의 존재까지 발견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밀린 월세 대신 이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들은 아내와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웃음을 가라앉히며 정말 큰 오해였다고 말했고 아내도 미소를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며 제게 정말 그 이야기를 믿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이어서 그랬다고 했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은 제 자신이 더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저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정말 그런 식으로 월세를 대신하려고 했다니 좀 황당하다고 했어요. 저는 세입자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으며 아마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며 제가 출근하고 나면 오빠가 종종 우리 집에 왔던 거냐고 물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몇 번 집에 왔었고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는 아내도 너무 놀라서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만나면서 과거 이야기도 나누고 조카도 데리고 왔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오빠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상해 보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만 다른 남자와 아이가 찾아오니 말입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아기방을 꾸미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고 초음파 검사 결과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사촌 동생이 생긴다며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고 진통이 시작되고 몇 시간 후 저는 건강한 여자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땀에 젖은 채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미래가 4개월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미래를 재우는 중이었고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김수연이 살고 있나요? 네, 제 아내입니다만. 누구시죠?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라고요? 그녀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막 미래를 재운 참이었습니다. 여보, 문 앞에 당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현관으로 가 아내의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왔고 아내를 발견하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재혼 후에도 늘 아이들 생각을 했다고, 특히 아내를 많이 생각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죄책감 때문에 오지 못했던 거라고요. 아내가 왜 이제 오셨냐고 묻자 그는 재혼한 아내도 몇 년 전에 떠났고 그 후로 더 외로워졌는데 그러던 중 오빠가 연락해 왔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빠가 먼저 연락했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그렇다고 오빠도 처음에는 자신을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기 아이가 생기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자신도 많이 원망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어깨가 떨리며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으니 용서받기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랜 원망과 상처, 그리고 이제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를 향한 묘한 그리움까지. 그녀는 마침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용서하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미래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고 장인어른도 손녀에게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모인 우리의 모습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가끔은 오해와 실수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 세입자의 이상한 쪽지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완전한 원을 그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